자, 어서 얘들아.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총평 부분에서 말은 했었지만 여러분이 총평을 안 보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는 이 전 그 물리에 대해서 수능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수능을 준비할 가능성이 난 굉장히 크다고 봐. 아니면은 그 이후의 수능을 갖다가 그 전에 문항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만날 수능에서 나올 유형들이랑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항들을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문항들이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필이 오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물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정된 물리학,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물리학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20문항 중에서 12문항 정도가 이제 겹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 1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12문항에 대한 해설만 들으면 돼. 그래서 이번 해설 문항에서는 이 12문항에 대해서만 해설을 할 거고, 이제 물리학 2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일로 이제 촬영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항 해설에서는 12문항에 대해서만 할 거야. 여러분 단원이랑 겹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쉽게 말하면 그냥 보세요. 오케이. 물리학 1을 골랐다면, 이번에 수능을 칠 거라면. 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은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냈대. 여기 보면 파장에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좀 꼼꼼하게 할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고, 요 녀석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감마선이랑 자외선 사이면 X선, 자외선이랑 적외선 사이면 가시광선, 라디오파랑 적외선 사이면 마이크로파.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람다가 커지는 거고 F는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아진다라는 거 표시해놓고 풀면은 훨씬 꼼꼼하게 풀 수가 있지. 보통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쉬운 거부터 다 맞추는 연습부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거 다 맞추고 이런 1번 같은 거 틀리면 너무너무 아깝단 말이지. 이제 아깝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등급이 달라지지. 등급이 달라진다는 건 대학이 달라지고, 약간 오버하면은 대학이 달라지면은 인생의 지장이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리고 이렇게 작은 실수를 여러분이 반복한다면 이 시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도 이런 작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를 갖다가 잘못 푼다라는 것 자체가 성향이거든. 그런 성향은 빨리빨리 고쳐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 이번 시험이 문제였다. 시험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 자기 성향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쉬운 거를 맞추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기억부터 볼게요.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C보다 크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니은 보면 B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이걸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것보단 이렇게 써놓는 게 더 확실해. 나도 성향 자체가 좀 덤벙거리던 성향이었어, 학생일 때. 근데 많이 고쳤어. 되게 꼼꼼하게 많이 고쳤고 되게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물리하는 학생들이 보통 덤벙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꼼꼼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덤벙거리거나 아니면 약간 과학적으로 DNA 있는 애들이 약간 거만하기 쉽거든. 나도 조금 그랬었거든. 근데 고쳐주는 게 좋아.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 한 6평이나 9월 평가원까지 이제 보게 되면서 자기가 느끼게 될 거야. 오케이, 디귿. 나의 장치에서 송수신하는 전자기파는 X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문제를 안 읽고 그냥 그 그림만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 것도 성향이니까 고쳐주는 게 좋아. 나는 가의 C 영역에 속하는, 여기 마이크로파에 속하는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기억이랑 니은인 3번이다 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제끼고, 그 다음 3번에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배우는 단원 중에서 에너지띠 또는 고체 전기전도성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단원이죠. 그림은 상온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반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를 학교마다 다르긴 할 건데 내신 때 통합과학에서 만나보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좀 익숙할 건데 혹시나 아니라고 해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반도체랑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반도체랑 여기 있는 절연체는 우리가 다른 단어도 알고 있어야지. 부도체라는 녀석이랑 같은 말이지. 그러면은 띠 간격, 여기 있는 띠 간격이 좁을수록 반도체고 넓으면 절연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반도체고 얘가 절연체고 쓰면서 해주면 좋아. 자, 그럼 기억 보면 A는 반도체다. 맞는 얘기고 니은 전기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전기전도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상온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상온이라고 돼 있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같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상온에서 에너지를 흡수해도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 즉 자유전자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더 가능성이 큰 거겠지. 니은 A가 B보다 좋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디귿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 즉 자유전자. 근데 상온에서, 오케이? 여기 상온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B보다 많다. 자유전자가 많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도체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지?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겹쳐 있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이런 띠 이론을 갖다가 배울 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다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들을 많이 봐야 돼. 내가 말하는 기출문제라 그래갖고 시험에 나왔던 아무거나 다 보는 게 아니라 평가원 중심으로 봐주면은 굉장히 익숙해져. 이번에 수능을 준비할 때도 난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모의고사를 더럽게 어렵게 내. 막 뭐 여기저기 막 기관에서 이제 모의고사들을 막 내는데 더럽게 어렵게 내. 근데 막상 수능 나오는 거 보면 그냥 평가원스럽게 나오거든. 평가원스럽다라는 건 쉽다라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변태스럽지 않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깔끔하게. 오케이? 근데 정말 더럽게 문제들을 낸단 말이지.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도 평가원 기준으로 가장 평가원스럽게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성적이 나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만 고집하고 더 어려운 거 없나, 평가원 건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상 평가원 거 풀었더니 만점 안 터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평가원 거를 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제작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서 자기가 다 맞을 수 있을 때 추가적인 거를 하는 거지 그런 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앞으로 공부할 때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헤드폰의 스피커를 이용한 실험이다. 이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만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왜냐면은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스피커나 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그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전 교육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활용하는 현상 자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 자체는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다. 오케이? 그래서 원리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오케이? 일단 헤드폰의 스피커는 진동판, 코일, 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밑에 있는 실험 과정 읽어보면 알아. 컴퓨터의 마이크 입력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이지. 여기 있는 거 보면 마이크 입력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했다라는 얘기는 스피커인데 마이크 단자에 꽂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헤드폰의 스피커 가까이에서 다양한 소리를 낸다. 녹음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저장된 파일을 재생시킨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봤더니 스피커 가까이에서 냈던 다양한 소리가 재생되었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 헤드폰의 스피커에다가 말을 했다라는 얘기야. 마이크 단자에다가 꽂고. 근데 입력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스피커를 가지고 마치 뭐처럼 썼다라는 얘기야? 마이크처럼 썼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마이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을 하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판이 진동을 하고
진동판이 코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진동판의 진동과 함께 코일이 진동을 하고 코일이 진동을 할 때마다 이 자석에 의한, 즉 외부 자기장에 의한 내부 자기장 변화가 생기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할 거고 그 전기 신호를 저장한 것이겠지. 이해 가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스피커가 마이크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같이 봅시다. 기억. 진동판은 공기의 진동에 의해 진동한다. 맞죠? 이거 뱉어내는 진동에 의해서. 니은. 코일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 코일이 자석에 붙어 있으면 문제가 돼. 왜냐면 외부 자기장 변화가 안 생기게 되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걸 볼 건데 오케이. 다음 장에 있는 것을 봅시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액체 질소를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서 빠져. 여러분은 초전도체를 통합과학에서 이제 만나봤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6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광전 효과라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빛의 이중성이라는 거의 물리에서 맨 뒤쪽에 있는 문제,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에서 빛의 이중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녀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광전 효과라는 녀석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줄게. 광전 효과라는 녀석은 빛, 즉 광자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여기 금속판에 박혀있는 전자를 딱 쳐가지고 콩 하고 튀어나가는 현상이니까 튀어나가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이 전자를 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빼준 값이다 라고 이 식을 갖다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광전 효과에서는 여러분이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이 식으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푸는데도 여러분이 느꼈을 거야. 덤벙거리면서 푸는 것보다는 식으로 완벽하게 나타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문제에다가 나타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그 연습이 필요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오케이? 여러분이 2021년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가장 처음 볼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하는 잔소리를 조금 섞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너네가 잘 됐으면 좋았어서 그래.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표는 서로 다른 금속판 A, B. 서로 다른 금속판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이람수 값이 다르겠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진동수가 각각 fx, fy인 단색강 xy 중에 하나를 비추었을 때 서로 다른 빛을 갖다가 비춘대 fx, fy인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해주면은 빛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식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광전 효과는 대부분 이 식을 활용을 해. 아니면은 그 전체적에 대한 뭔가 정성적인 그 의미를 갖다가 깨닫게 하거나.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는 플랑크 상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금속판 A에다가 빛 X를 비춘 경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걔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E0라는 녀석이 나왔다. 누굴 비췄더니? X라는 빛을 비췄더니 어디에다가? A에다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3E0라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왔다. 뭐를 비췄더니? X를 비췄더니 어디에다가? A에다가. 이 두 식만 비교를 해봐도 쏘리. 이 두 식만 비교해봐도 어때? WA가 WB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알아낼 방법이 없네. 그치? 뭔가 EY랑 WA를 비교를 했더니 WA가 더 컸다라는 거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겠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 E0라는 에너지가 나왔다. 전자가 나왔다. Y라는 빛을 B에다가 비춰줬더니. 이렇게 표현해놓고 여러분이 문제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봅시다. 기억. fx가 fy보다 크다. 첫 번째, 얘네 둘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보면 알아낼 수가 있는데
똑같은 WB를 뺐는데 얘는 320가 나오고 얘는 20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EX의 값이 더 컸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EX랑 EY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FX랑 FY에다가 H라는 플랑크 상수를 곱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EX 값이 더 크니까 FX도 더 클 것이다. 기억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E0는 HFX다. 그러니까 EX가 E0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E0만 넣어봐도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함수가 음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안에서는.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 디귿 Y의 세기를 증가시켜 A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Y를 갖다가 비췄더니 A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면 Y를 진동수가 더 큰 빛으로 바꿔줘야지 세기를 갖다가 비춘다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니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세기는 가닥수라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만 맞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광전효과 치고도 생각보다 많이 무난한 문제였어. 전체적으로 이번 수능이 다 무난한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 정리하기 굉장히 좋을 거야. 무난한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지금 47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쉽게 나오든 무난하게 나오든 다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실수 싸움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킬러 연습만 너무 많이 하고 역학 문제 어려운 것만 너무 많이 푸는 것보다는 쉬운 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좀 하세요. 쉬운 것 중에서 3점짜리도 많고 2점짜리도 많으니까 그런 거 일단 다 맞추고 그 다음 킬러에서 승부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1년 내내 말할 거야. 오늘은 그만 말할게. 자, 그 다음에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왜냐면은 우리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게 뭐야?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풀어낼 수가 있고 그 동시에 상대성 같은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낼 줄 알면 돼. 누구 입장에서는 저 사건이 어떻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줄 알면 돼. 오케이?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림과 같이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대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올해도 결국엔 안 나왔어. 0.6c라고 하면은 그 로렌츠 인자라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건데 이 로렌츠 인자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0.8분의 1이라고. 근데 안 나왔죠? 무시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은 이따가 해볼게.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발생시킨 빛신호는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온다. 표는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에서 각각 측정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봅시다. 우주선에서 측정한 거리 L0라고 되어 있고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한 요 거리는 L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돼. 우주선에서는 이 길이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한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측정한 거가 고유값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잰 길이가 고유값이고 밖에 있는 우주정거장에 잰 사람이 잰 길이가 수축된 길이야. 오케이? 더 쉽게 말하면 정지한 우주정거장에 있는 관측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를 재면은 L1으로 측정된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수축된 길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빛신호가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도 몰라. 그냥 광원에서 빛 쏴가지고 여기 있는 거울까지 간 거야. 예를 들자면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저쪽에 벽이 있고 이쪽에 벽이 있는데 여기서 쏜 빛이 그냥 저기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떠니? 빛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빛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보였는데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이렇게 보였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 제 말이 맞아? 둘 다 맞다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같은 사건을 봐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게 상대성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바로 상대속도라는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오케이? 그럼 봅시다. 얘가 잰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간 거리 정도로 그냥 이제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 T1이 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팽창되는 것처럼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리고 빛신호가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우주정거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은 빛이 이쪽으로 갈 때는 빛이 가고 있는데 거울도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빛신호가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봤을 때 거울에서 광원으로 갈 때는 거울에 반사된 다음에 광원으로 가는데 광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더 일찍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니까 시간이 더 짧게 측정이 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T1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말이 돼? 안 돼? 되지. 왜? 얘가 본 거니까. 오케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지만 우주정거장에서 봤을 때는 가는 길에 거울이 멀어지고 오는 길에 거울에 튕겼다가 광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기억. L0가 L1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수축된 길이가 L1이니까. 니은. T0는 C분의 L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T0는 누가 잰 거니?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이고 L0는 누가 잰 거니?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이지.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잰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거리는 속도, 빛의 속도, 빛을 쏜 거니까 곱하기 T0라고 해주면 될 거고 이거 정리하면 니은이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 디귿 보면은 T1이랑 T2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이죠. T1이 더 길게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도 느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얘기냐 이거야. 맞는 얘기는 둘 다 맞는 얘기라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도 궁금해해. 그러면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한 거랑 우주선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거랑 이거는 이제 수능이랑 별개야.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라는 얘기야. 얘가 여기 우주정거장에서 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한 거랑 둘 중에 더 어떤 게 더 오래 걸려요 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써먹으세요. 이거는 어때? 우주선에서 측정한 사람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는 그냥 시간을 갖다가 측정하는데 빛이 올라갔다가 빛이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재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거리를 갖다가 D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잰다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 그래서 얘가 봤을 때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었지. 우리가 그거로부터 로직을 꺼냈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었지. 그래서 얘가 재는 것도 마찬가지야. T1 더하기 T2를 한 값이랑 T0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값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해보면은 이 우주정거장에서 잰 값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야. 왜? 얘가 정지한 관찰자고 쟤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니까. 그냥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르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다르다가 아니라 얘네 둘이 어떤 현상이라는 얘기야? 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야. 그냥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1초, 내려오는데 1초라고 느꼈다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가는데 더 오래 걸리고 내려오는데 더 오래 걸리고 4초 지난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난 4초가 지났지만 얘가 봤을 때는 1초가 2초가 지난 것 같잖아. 얘가 봤을 때는 얘를 봤을 때 어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얘가 봤을 때 저것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둘이 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으라고. 오케이? 지금 이 해설만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런 질문하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써먹으라고. 헷갈리지 말고. 같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인가? 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10번을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서 이제 함께 나오는 부분인데 빛의 굴절이랑 그 전반사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파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전반사 파트는 내가 여기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천천히 한 번에 정확히.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건지. 일단 우리 쓸 거 뭐냐면은 굴절의 법칙 쓸 거야. 굴절의 법칙이 뭐였었지? 속도가 각도랑 비례한다. 속도랑 굴절률은 반대다. 이거 바로 스넬의 법칙이었었죠. 스넬의 법칙을 이제 그냥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나는 수업을 했을 뿐인데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림은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 중에서 그럼 여러분이 코어랑 클래딩이 뭔지 물어보겠군 이라는 거 파악해주면 좋고 A와 C의 경계면과 B와 C의 경계면에서 각각 입사시킨 동일한 단색광 X가 굴절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단색광을 썼대. 그러면 단색광의 종류에 의해서 굴절률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야. 세타는 입사각이고 입사각. 세타1과 세타2는 굴절각이며 세타2가 세타1보다 크고 세타1이 세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로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비교를 해볼게. 얘네 둘이 비교해볼게. 세타랑 세타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속도를 비교해 볼 거야. VA랑 VC를 비교해 봤을 때 속도랑 각도는 비례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C에서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 굴절률 A랑 C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서로 역비다. 스넬의 법칙 역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B랑 C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세타랑 세타2를 비교를 해봤더니 세타2가 더 크다라는 걸로부터 VB랑 VC를 비교했을 때 VC가 더 빠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굴절률은 NB가 NC보다 크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지. 그럼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 NA랑 NB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NC보다 큰 건 알겠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보세요. A에서 C로 진행할 때랑 B에서 C로 진행할 때를 봤는데 똑같은 입사각으로 진행을 했지만 누가 더 각도가 많이 변했지? 각도가 더 많이 변한 거는 바로 B에서 C로 진행했을 때 각도가 더 많이 변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더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NC보다 NB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 NC보다 NA는 크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다. 오케이? 이게 우리의 결론이다. 이거를 써놓고 시작을 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진행을 했으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릴 거예요. 오케이? 기억.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X의 속력, 즉 단색광의 속도는 굴절률이랑 어때? 서로 반대되는 거거든. 반비례거든, 반비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또 더 꼼꼼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기억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반사 일어나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또 눕혀서 때려야 돼. 또 눕혀서 때려야 임계각이 나올 거고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때려야 전반사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세타보다 큰 거는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디귿. 클래딩에 A를 사용한 광섬유. 클래딩의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률보다 작아야 돼.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나가면서 각도가 더 크게 꺾여야 되는 거니까. 그쵸?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혹시나 여기 전반사 부분 공부하면서 아씨 여기 너무 짜증난다.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 오케이? 지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미루면 여러분이 언제 공부하는지 알아? 내가 되게 많이 봤는데 수능 보기 1, 2주일 전에 갑자기 맞다 전반사 해야 되겠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막 한단 말이야. 그럼 너무 긴박하잖아. 미리 해두세요. 해놔보잖아? 별것도 없어. 그런 문제가 둘이 붙어 있어. 10번이랑 11번 둘 다 전반사랑 열에너지 학생들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는 내가 수업할 때는 킬러로 안 쳐. 왜냐면 킬러로 치기에는 문제의 수준이 너무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아. 오케이? 내 말 듣고 한번 해봐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디귿에서 보면은 클래딩으로 A를 갖다가 사용했대. 그럼 걔보다 굴절률이 큰 게 코어여야 되거든. 그럼 코어로는 B를 사용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니은만 맞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11번 문제를 봅시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V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상기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연력학 법칙을 갖다가 쓰는 혼합형 문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굉장히 무난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딱 2점짜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PV 그래프가 나왔으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있어. 뭐야? 밑면적이 1의 양이다. 그리고 밑면적이 오른쪽으로, 즉 여기 오른쪽으로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 거야? 부피가 증가했으면 외부에다가 1을 해준 거다. 왼쪽으로 이렇게 부피가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했으면 어떻게 된 거다? 1을 그만큼 받은 거다. 오케이? 밑면적만큼.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상기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이 뭐부터 장전해놔야 돼? 얘부터 장전해놔야 돼. T분의 PV는 일정부터 장전을 해놔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기억!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 봐봐. A에서 B 볼까? V 일정하네. P 2배 됐네. 이거 증가했네. 그럼 T도 증가했겠네. 온도가 증가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뭐 하고 고르면 안 돼.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여기랑 누구랑 연동시키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얘랑 연동시키는 거야. 그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의 의미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야지. 여러분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 온도가 내려가면 열을 방출. 온도가 그대로면 열을 갖다가 흡수 안 하겠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지금 내가 말한 것도 틀렸지만 어쨌든 틀리게 되어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딱 식에다가 의존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 감으로 때려 맞추면 절대로 안 돼. 오케이? 봅시다. 얘네 둘이 연동을 한번 시켜볼 거야. 아까 전에 이 W 값이 뭐라 그랬었어? 1의 양. 그러면 그 1의 양은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값이란 말이야. 그런데 A에서 B 과정을 봤더니 부피가 증가하니 안 하니? 안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1을 안 했다라는 얘기야. 1 해준 양이 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부피가 안 변했다라는 얘기 반영했고요. 여기 있는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온도랑 내부 에너지랑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이론에서. 온도랑 내부 에너지랑 비례하는 거니까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니까 델타 U 값이 양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양의 값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Q의 값이 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Q의 값이 양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열을 흡수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지. 열을 방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Q의 값이 마이너스여야 돼.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게 뭐야? 온도는 하나도 안 변하고 외부에다가 1만 할 때도 열을 갖다가 흡수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된다고? 감으로 때려 맞추지 말라고. 온도가 안 변했으면 열을 전혀 오가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오산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정말 조심해야 돼. 기억 봅시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한 겁니다. 외부에다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에너지를 너네가 보는 순간 누구를 비교하려고 해야 돼? T를 비교하려고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A랑 C랑 T분의 PV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랑 C는 P는 똑같아요. V가 얘가 2배가 커요. 그럼 여기는 T가 2배가 더 크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딱 2점짜리 완전 기초적인 문제였어.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껴도 돼. 물리 2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들까지 이제 봐야 될 건데 그건 내가 따로 추려줄게. 그러니까 일단 물리 1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봅시다. 오케이. 봅시다. 13번. 그림 가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에 X는 마이너스 D, X는 0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 밑에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을 거고 여기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림 여기 나는
x가 0보다 클 때, 여기는 x가 0보다 큰 영역 부분, 여기 영역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겠네. 그래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래.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래. 이렇게 표현해놓고 하면 훨씬 더 좋아.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래. 한번 분석을 해볼까?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야.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지목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A라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이렇게 감기게 될 거니까 여기 0에서부터 X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성되게 될 거야. 근데 B의 자기장이랑 합쳤더니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0인 부분이 나오려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B가 아래로 내려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지 이쯤에서 0이 나올 수가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쨌든 여기 영역 자체가 A에 가깝니? B에 가깝니? B에 가깝죠? 근데 B의 전류가 A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은 죽어도 상쇄가 안 일어나. 왜냐면 B의 자기장이 더 세니까 무조건 자기장이 다 어떻게 될까? 양의 방향, 여기 있는 양의 영역으로 형성이 되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어떻다? 모순이다. 오케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는 0.5D에서와 X는 마이너스 1.5D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해 볼까? 요쯤이랑 요쯤에서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니? 얘가 만든 자기장 들어가고 얘가 만든 자기장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X방향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니? B의 전류가 A의 전류보다 약하거든.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그죠? 큰 건 말도 안 되고 같은 것도 말도 안 되고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니?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니? A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어떻다? 반대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은 얘도 이제 정말 기초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수능이랑 평가원이랑 합쳐가지고 연속으로 한 4번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되게 그냥 이제 그냥 나오는 되게 루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 그림은 마찰 없는 빗면에서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 PQ는 솔레노이드의 중심축 상에 있고 전구의 밝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힌트죠. 전구의 밝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밝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P를 지날 때가 유도기전력이 더 어떻다? 크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지. 그러면은 유도기전력이 더 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일단 어때야 돼? 자석이 더 세거나 자석이 더 빠르거나 코일이 더 많이 감겨 있거나.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자석 썼으니까 자석이 세거나는 탈락. 코일 감은수도 똑같으니까 코일 감은수도 탈락. 그럼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자석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니까 VP가 VQ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이건 대놓고 전구의 밝기 맞죠? 2점짜리 문제죠. 니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즉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표시는 해볼게요. S가 다가오니까 S극 생기고 N극 생기고. 여기서는 어때? N극이 멀어지니까 S극 생기고 N극 생기면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지.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이 물리에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접해본 적 있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음에 니은 맞죠?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긴장을 빡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가장 정석으로 파악한 아이들은 이렇게 파악했을 거야.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P점에서의 위치가 더 높이 있으니까 어때?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클 거고 속도도 더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네. 오케이.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겠다라고 파악한 사람들 잘했어. 칭찬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푼 사람들도 칭찬해. 코일 있네. 코일 없었으면 중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네. 근데 코일이 있네. 코일이 있으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벌어지겠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에너지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였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랑 여기에서를 비교해 보면은 일로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아직은 더 많겠네라고 판단을 해줘도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칠판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 이어서 갈게. 자, 16번부터 다시 이어갑시다. 16번이랑 17번이랑 20번을 여러분이랑 풀 건데 다 역학이죠.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유체라든지 돌림임 이런 거는 2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교육과정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역학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학이 이번에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어.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어렵게 풀려고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쉬운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잘하고 어려운 것도 잘해야지 어려운 것만 고집하다가 쉬운 거 틀리면 되게 허무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여러분한테 알려줘 볼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역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였거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었었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A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R자임도 일정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간파를 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점 A, B, C, D는 운동 경로상에 있고 A와 B, B와 C, C와 D 사이의 거리는 어쩌고저쩌고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이게 또 정말 중요하지.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1.25배, 4분의 5배라고 되어 있죠. 시험지에는. 난 귀찮아갖고 1.25배라고 그냥 타이핑을 했어. 분수 넣기 귀찮아갖고. 자, 그러면은 C에서랑 B에서를 비교를 해봤더니 4분의 5배래. 그럼 너네가 숫자 개더럽네. 운동 에너지 하면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숫자 개더럽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야. 5, 2, 4, 2.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은 D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으면 될까? A에서 D까지 갈 때의 A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알아갖고 시간까지 알아내면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낼 수가 있겠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문제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돼? 보세요. 일단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여야 돼. F가 일정하다고? 오케이. F가 일정하고 여기에 보면 거리를 주어진 걸로 보아 우리는 뭘 써야 된다? 1과 에너지 이론을 갖다가 써주면 좋다. 에너지학을 써주면 좋다. 그러면은 저기에 가해지고 있는 F가 뭐니까? R자임이니까 여기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활용하라는 문제야. 교육과정에 완전하게 충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이거는 정말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정말 큰 힌트였었지. F라는 R자임을 L이라는 거리만큼 작용을 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3L만큼 작용하게 되면 몇 E만큼 증가할까? 3E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8E.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만큼 증가한 게 4E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E라는 얘기죠. 끝났죠? 운동 에너지 값 자체가 2랑 8E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고 속도가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이려면 속도는 2배여야 된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3점이라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어야 되는 건 뭐야? 요거였어.
바로 파악했어야 되는 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거 정말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고, 힘이랑 거리를 준 거니까 에너지학으로 풀어야겠다. 에너지학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착착착착 설계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주어진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착착착착 진행을 해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 뒤에 있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야. 17번 문제는 이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 막 이런 거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여기 높이가 h고 여기 높이가 3h고 여기 높이가 여기 h라고 할게. 여기 h인데 여기서 속도를 한번 나타내 볼래? 막 이런 거 여러분 풀어본 적 있지 않아? 그쵸?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그치? 근데 여기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만큼 감소하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고 막 역학적 에너지 나오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에너지학 지대로네. 그리고 거리가 A랑 B라고 나와 있네. 이거 다 활용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볼게. 문제를 읽으면 딱 필이 와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지 이런 필이 오게 되는 거겠지. 일단 봅시다. 그림과 같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전 PQ를 지난다. 물체는 빗면 구간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EE만큼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력에 의한 E를 받았구나. 여기다 표현해 주는 거야. 플러스 EE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높이가 H인 수평 구간 B에서 여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3E만큼 감소하여 정지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3E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정지했다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됐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좋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V, B의 시작점 R에서 라지 V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밑줄 좀 그어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2배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라고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걸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파악 좀 해볼까? 여기서 중력만 받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다가 플러스 2 펌핑 시키고 또 보존 마이너스 3 털리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P점이랑 Q점이랑 R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구하라는 게 뭐니? 라지 V를 구하라는 건데 그냥 V는 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밑에 있는 선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선지를 봤더니 라지 V를 어떤 V로 이제 나타내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라지 V랑 V를 갖다가 엮어줄 생각을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라지 V랑 스몰 V를 엮어주려고 했더니 약간 뭔가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뭘 써먹어야 될 거는 알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어쨌든 써먹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보는 거야? 표현해보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볼게. P점에서 일단 모르겠으면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거 정말 중요한 습관이야. P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EmGH고요. 질량 M이라고 했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보존되다가 몇만큼 증가하게 될 거야? 플러스 2만큼 증가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Q에서 어떤 값을 갖게 됐냐면 위에 있으니까 아래다가 쓸게 그냥. 5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으로 됐다라는 얘기야. 칸이 좀 좁네. 이게 Q 거. 그리고 얼 것도 한번 써볼게. 그럼 얼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요게 그대로 보존이 된 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일단 식으로 한번 꾸며볼게. 얼점에서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라지 V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P점에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이 2를 더해줬더니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이 2를 더해준 값이 얘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3, 2만큼 감소해가지고 정지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정지했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으로 털린 거예요? 0으로 털린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털린 양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랑 같은 얘기야.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3, 2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계획에 여러분 서야 돼. 스몰 v랑 라지 v랑 엮어주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매개해주고 있는 녀석이 누구야? 에너지라는 녀석이야. 에너지라는 녀석.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랑 요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쭉 중력만 받는 운동만 할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얘네 셋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야 돼. 우리가 하는 엄청나게 큰 실수는 뭐냐면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게 좋아. 머릿속으로만 굴리고 있으면 혼란스러운데 글씨로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눈으로 잘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아까 전에 앞에 문제도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선생님 문제 풀이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머리로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거지 저거 뭐 비가시광선이지 C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해. 일단 다 써. 오케이? 선생님 문제 풀 때도 실제로 이렇게 다 써. 오케이? 머리로 절대로 풀지 않아. 원래 머리로 푸는 사람이었었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답률이 너무 낮아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올리려고 개발한 방법이야. 습관이야. 성향이고. 개발했다라기보다는 내 성향을 바꾼 거야. 여러분도 한번 바꿔봐.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로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줘야 되는데 V랑 라지 V를 갖다가 여기 있는 라지 2 갖다가 한번 매개체를 한번 엮어보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얘를 한번 넘겨봅시다. 2mgh 한번 넘겨볼게. 이 2는 3mgh 더하기 얘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 mv 제곱 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고 얘로 보면은 3, 2라는 녀석이 2분의 1 라지 V의 제곱 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가 있었고 얘네 둘도 한번 엮어봅시다. 3, 2라는 녀석만 남기고 얘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3, 2는 4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오케이? 얘 3, 2 남기고 얘 이쪽으로 넘겨준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보이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2라는 녀석을 스몰 v 항으로 꾸며주면은 스몰 v랑 라지 v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나오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를 갖다가 스몰 v 항으로 꾸미고 싶으면 여러분이 뭐부터 삭제해줘야 돼? mgh부터 삭제를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뭐 풀이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네. 얘네 둘이 둘 다 12로 맞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빼줘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연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나는 12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다가 4 곱하면 되지. 4 곱할게. 여기도 4 곱할게. 여기다가 3 곱하면 되네요. 여기다가 3 곱할게. 여기다가 3 곱할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한번 빼보면 되는데 2라는 값 자체가 몇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은 얘는 2분의 6이고 mv제곱이 나오게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3mv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분의 6 mv제곱이니까 라지 v 자체가 루트 6v라는 관계식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연립까지 잘 해내가지고 답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제자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할 수 있게 선지를 하나 넣었을 것 같아. 맨 마지막에 있는 5번 같은 게 조금 이제 아까운 선지기는 한데 여기다가 루트 3v 같은 거 하나 섞어줬으면은 머리로 푸는 애들이 실수하기 딱 좋아. 3? 오케이 루트 3 이러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섞여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실수를 면한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선지 같은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되게 꼼꼼함을 많이 늘려야 돼. 머리로 하지 마세요. 오케이? 방금 전에도 나도 머리로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3nv라고 써야 되고 3nv 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2분의 6nv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을 비교를 해주면 루트 6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꺼낼 수가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한 번에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 오케이. 맨 마지막에 있는 20번 문제로 와봅시다. 얘도 일단은 20번에 배치되어 있다는 어마무시한 중압감, 그리고 왠지 문제 자체가 어때 보여?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쫄았었을 건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풀려버리죠.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운동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오케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림 가는 물체 AB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A와 B의 높이가 가 이후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B의 속도가 V였는데 A랑 B는 둘 다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거든. 여기 X박스 돼 있네. 속력 몇이야? V네 V. 그죠? V.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V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A랑 B 둘 다 뭐만 받아가지고 운동하는 거야? 중력만 받아가지고 운동하는 거거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네. 같은 높이에서 속도가 같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꺼낼 수 있는 거 B의 속도가 요 높이에서 V였다면 여기 어뢰 왔을 때도 몇일 것이다? V일 것이다. 졸라 간단하고요. 보세요. 여기 있는 이 B라는 녀석, 여기 있는 A라는 녀석이 여기로 이제 떨어지게 될 건데 얘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V가 될 거고 이 다음의 운동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A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는 이 Q점에 왔을 때도 속도가 몇이 될까? 당연히 V가 되겠죠. 왜냐면은 같은 빗면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 떨어졌을 때 A의 속도가 이제 V가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로 내려왔더니 V만큼의 운동 그 속도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B라는 물체를 놔도 속도가 0인 상태로 놔도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속도가 이제 V가 될 것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은 지금 같은 운동을 하는 건데 B는 먼저 출발한 애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얘가? 선생님 그럼 B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밀어도 여기서 V인가요? 그게 아니라 B의 속도가 여기서 V였잖아. 근데 A를 가만히 놨더니 여기서 속도가 V가 됐잖아. 라는 거는 B를 여기에다가 놔도 그냥 속도가 V가 될 것이라는 얘기야. 같은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야. 뭐에 상관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왜? 빗면이 같은 빗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직이 있지. 질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빗면에서는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에너지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제 같은 속도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같은 운동을 하지만 B가 먼저 출발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이제 구하라는 게 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V니까 밑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어마무시한 힌트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했어야 돼. 난 딱 보자마자 아하 좋은 문제다 쉬운 문제네 라고 생각을 했어. 보세요. A와 B는 중력만 받아서 운동을 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건데 A와 B가 만난다는 거는 A와 B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얘기야. 어디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얘기니까 높이가 같다라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도 동일할 것이다. 질량이 동일하다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같은 높이에서 뭐 어떨 것이다? 속도는 같을 것이다. 왜? 같은 빗면에서 같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얘기 자체가 속도가 같은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정말 스무스하게 풀리기 시작을 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약간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여기다가 평균 속도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
그래서 0이었던 속도가 A가 0이었던 속도가 V라는 속도가 될 때까지 T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V 곱하기 시간 T 해주면은 라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이 T라는 시간 자체를 갖다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봤고 여기 있는 B라는 녀석이 여기 S까지 올라가면 속도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럼 여기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여기는 2분의 0 더하기 V라는 평균 속도기는 한데 곱하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거리를 2L만큼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몇이 들어가야 돼? 2T만큼의 시간이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B가 V라는 속도로 여기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2T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문제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B는 여기서 출발하고 A는 여기서 떨어지는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 B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A는 그 시간 동안 여기 내려온 거니까 이게 어떻다고?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도 얼마나 걸렸다라는 얘기야? T라는 시간만큼 걸렸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은 B가 여기 와 있을 때 A가 여기 왔으니까 그때부터 T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A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거겠지. A의 속도가 몇이 될까? V가 되게 되는 거겠지. 그것만 따서 그릴게요. T초 후. 나로부터 T초 후 어떻게 될 거라고? 얼 지점에 A가 있을 거라고. 속도는 V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B라는 녀석은 얼마나 올라가 있을 것 같아? T라는 시간만 지난 거니까 완벽하게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중점에 있겠네요. 개소리지. 왜? 그래프 어떻게 나올 거니까 B 거 그려보면 V였던 속도가 2t 동안 줄어들어가지고 2L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가게 될 건데 여기에 있는 T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갔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4분의 3만큼 갔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반만큼 갔겠네요 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럼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T초 동안의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2분의 V로 줄었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일정하게 줄어들 거니까 여기 빗면이 판판하니까, 그치? 직선이니까. 자, 그러면은 B의 속도는 어떻게 됐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A 거고 여기 있는 B 거는 2분의 1 V가 됐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가 어디서 만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보내보자. 나는 한 번만 더 보냈거든. 그 다음 T초 후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T초 후니까 2T초 후. 거의 다 왔어. A는 B의 모습을 흉내낼 거야. 이런 문제 왠지 기출문제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야 돼. 2분의 V였고 B는 정점에 도달했을 거야. 그 다음 B는 어떻게 될까? 내려올 거고 A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될까? 만나게 되는 거겠지. 하지만 얘네 둘은 같은 빗면에 있고 뭐가 똑같아?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데 얘네 둘이 만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 속도가 같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지.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은 속도가 같은 순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였어? 위치 에너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을 것이다. 질량이 만약에 같다면. 질량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속도는 같을 것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같은 빗면에서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속도가 같은데 속도 변화량도 같다라는 얘기고 얘는 2분의 V였던 속도고 얘는 0이었던 속도인데 속도 변화량도 같고 속도도 같아지려면 뭐를 가져야 될까? 중간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V에서 어떤 값을 빼야 돼? 가속도만큼, 속도 변화량만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0에다가 어떤 값을 갖다가 더해야 돼. 근데 얘네 둘이 값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값이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야. 몇이 들어가야 될까? 4분의 V가 들어가야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몇이 나올까? 4분의 V라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설명을 하는 데는 좀 걸리긴 했지만 운동이 파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금방 왔을 거야.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갖고 속도도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4분의 V를 꺼내내면 돼. 선생님은 이 문제 푸는데 한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보자마자 이러고 그냥 탁탁탁 그려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20번에 있어가지고 중압감이 좀 크긴 했었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무난했었다.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지만 파악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빗면의 운동도 여러분이 미루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도전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마스터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게 이제 수능 물리 해설을 갖다가 했는데 뭐 수능 준비하느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내신 준비하느라고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역학 파트에서 가장 힘들어할 것 같은데 도전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어. 어차피 어려우니까 안 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빛이 비춰지지 않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얻고자 한다면 얻어져. 그게 우리 물리에서 역학이야. 그러니까 꼭 도전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오케이? 꾸준히 이렇게 풀이 영상 올릴 거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도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물어볼 거 많이 물어보고 소통도 많이 하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